업계에서 오가는 은밀한 이야기 알아보는 오프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금융부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쁘게. 예. 예. 요즘 뭐 부동산 정책 중에 LTV, DTI 완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예. 예. 이유가 있죠. 예,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으니까 오늘 제목에 맞게 오프 더 레코드에 관련된 내용들만 공개되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제 LTV, DTI는 한겨울의 여름옷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논쟁의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진짜 공식적인 엔트는 아니었고요. 최경환 후보가 내정이 되고서 그날 저녁에 기자들이 몰려가서 집 앞에서 뻗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최 후보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공식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수사냐를 가지고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경제부총리로서 이거 치고 나가려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치인 최경환으로서 어떤 그냥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그 부동산 침체로 많이 힘들어하는 쪽에서는 이게 옳다구나 하고 넘어갔었고 금융당국은 이제 그걸 꽤 오랜 기간 방어를 해왔어요. 이게 LTV랑 그 금융당국은 되게 애증의 관계거든요. 2007년, 8년 부동산값 엄청 오를 때 노무현 정권이었죠. 그때 이거 만들고서 그 훈장도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훈장을 주려고 했던 시점에는 부동산 값이 좀 떨어졌는데 훈장을 받을 시점에는 부동산 값이 또 올라가지고 야 이게 뭐 똑바로 한 게 뭐 있다고 이제 훈장을 줘야 되냐 그러면서 굉장히 되게 예쁘면서도 미흡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그 2008년 금융위기가 이제 부동산 때문에 났던 거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발전했던 건데 이게 결국 우리나라가 피해가 덜했던 건 LTV 때문이 아니냐 그래갖고 좀 애증의 관계가 좀 있는 제도예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부동산 가격 시장에 관련된 정책인데 이게 갑자기 정치 논쟁화가 된 거예요. 이제 부동산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정치 논쟁이 되면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실하게 이 쟁점이 그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 보시죠. 그럼 이것을 뭐 해제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좀 더 완화해가지고 뭐 기준을 좀 새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규제를 삼문하고 그런 것은 이건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다시피 대놓고 완화하자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방향은 이 규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반대로 야당에서는 이거 더 이상 부동산 가격 올리면 서민들이 힘들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DTI, LTV 놓쳐서 주택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네, DTI 규제를 담당하는 담당하는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지 신재윤 금융위원장 어떤 스탠스를 보면 약간은 좀 규제 완화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스탠스가 변한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거 오프 더 레코드니까 네. 그거 다 사실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현재 입장이 없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네.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가 이제 그 합리화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작년 11월에 발표한 경제 3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그걸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전에 2012년에도 DTI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은 지금 소득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살면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것도 조치가 됐었고 LTV 같은 경우에는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없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분도 반영해갖고 좀 해주겠다라면서 그걸 완화해서 또 1년 연장까지 할 정도로 소프트 랜딩을 위한 조정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인들의 입장이 다르고 언론의 입장이 다르고 심지어 이제 최수영 금융감독원장은 그레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내듯이 정리를 하겠다고 화끈하게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복잡하게 얽힌이라는 얘기는 사실 5월달 KDI 보고서에 지방하고 이제 서울에 불균형이 있으니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멘트의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그리고 이제 미세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와 같이 한 거 3개년 계획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진심으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건데 금융당국이 이걸 반대를 한다. 이러면 사실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대놓고 가계부채 문제가 있는데 이걸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또
찌라시로 돌아다니는 얘기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걸 진짜로 하려고 한다. 거기에 관련돼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숙청을 당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소문이 돌면서 대놓고 전면에 나서서 금융당국이 나서진 않을 텐데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끌려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금융당국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지훈 금융위원장이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단호하게 가계 부채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정말 얼마 만에 입장이 바뀌면서 이게 뭔가. 네. 얘기를 잘 뜯어보면 입장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그대로인데 막 대놓고 반대를 하진 않는 것을 포장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네. 뉘앙스가 달라진 것 같은데 네.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융당국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거예요. 경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만약 경제팀이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네. 거기에 맞는 어떤 명분을 붙여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DTI, LTV 뭐 그동안에도 계속 논의가 됐었지만은 사실 그게 완화가 안 됐었거든요. 네. 뭐 대못이다. 부동산 시장의 대못이다. 뭐 이랬는데 진짜 이게 되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좀?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 지금 문제는 수요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단 은퇴 세대들, 베이비 부머, 예. 베이비 부머가 지금 집 사가지고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집을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30대들, 20, 30대들, 사회 초년병들 집 살 돈 없습니다. 그걸 뭐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산다? 예. 이게 말이 쉽지 이 대출 이자 갚는 데만 해도 허덕허덕 하다 보면 이게 LTV, DTI 규제 완화가 된다 해서 예. 섭불리 빚을 내서 집을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진 않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자료 중에 그나마 좀 딱 그 새로운 자료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KDI 자료가 그나마 좀 최신으로 나온 건데 네. 주택담보 비율 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해가지고 LTV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면 가계부채는 얼마나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움직일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랬는데 보면은 표 한번 보여주세요. LTV를 40%에서 50%로 늘리면 가계 주택 가격 상승률은 0.58% 정도, 조금 0.58%예요, 저거는. 네. 근데 GDP 대비 가계대출 증가 폭은 1.7%포인트. 네. 그러니까 2%포인트면 지금 한 1,000조 되잖아요, 가계대출이. 네. 근데 2%면 네. 거의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천, 얼마죠? 1,000조에 2조 이상. 2조 이상 늘어난다는 거고, 주택 가격은 0.7%.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주택 가격 상승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그 가계부채 증가는 직접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갖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LTV 규제가 강하긴 한데 그래서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은 좀 낮은 편입니다. 두 번째 시지 한번 볼게요.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가 80% 정도 되고 뭐 미국도 75%, 뭐 독일도 74%. 꽤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 네. 그러니까 집을 사면서 전세를 끼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전세보증금까지 집값에 얹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갚아야 될 때는 은행 대출도 갚아야 되지만 전세보증금도 갚아야 그러네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더하면 무려 75%나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집값이 20% 그런 떨어졌다. 계산이 나오는. 그러면은 깡통주택 되는 거예요. 빚 갚고 나면은 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도 LTV 규제를 건들기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외국은 LTV 규제 뭐 110%, 120%까지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안 채워요, 그걸. 네. 은행 자체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갚을 자신이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실제로 LTV를 낮췄을 때 그럼 국민들이 많이 살 것이냐?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을 땐 그럴 가능성은 적다. 다만 지금 마지막 남은 부동산 대목 규제를 풀어준다는 기분? 느낌? 네.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네. 이런 거만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 이게 저기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의 규정. 오늘 준비해온 현재 건데 규정. 네. 현재 규정상 보면은 지금 먼저 LTV 규제 현황 한번 볼게요. 현재 뭐 한 50%에서 한 70%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50%면 좀 낮은 거고 70%면 좀 높은 많이 해주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보면은 지금 투기 과열 지구가 50%로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규제가 좀 타이트한, 그러니까 좀 네. 어느 정도 수준이고 투기과열지구가 좀 타이트하고 막 그런 그렇죠. 수준인데. 집값의 한 50%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 뭐 예, 이런 얘기죠. 근데 투기과열지구가 지금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 해지를 했어요. 아, 그다음에 강남 그럼 DTI 거기- 규제 한번 볼게요. 아, 다 해제가 됐군요. 다 해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6억 원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는 40%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월급이 100만 원이면 40만 원 낼 정도까지밖에 규제가 안 되는데 투기과열지구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 처음 만들었을 때 기준보다는 충분히 완화된 수준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완화를 한다라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의문이 있고 네. 기대 심리는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DTI 규제 완화는 서민한테 유리하고 또 LTV 규제 완화는 좀 고소득자 뭐 이런 고소득층한테 유리하다 이런 논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왜 제 거에는 그게 없네. 아 그래요? 준비는 했는데 그 건대에서 최근에 네. 그 건대 부동산연구원에서 나온 그 자료였는데요. LTV를 좀 완화를 하면은 좀 있는 사람한테 좀 유리하고 DTI를 좀 완화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좀 유리하다.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일 수가 있어요. DTI를 완화를 하게 되면은 현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월급이 좀 적은 사람들이 돈을 더 빌려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월급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유리할 수가 있는 거고 LTV 같은 경우는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좀 유리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를 많이 평가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있는 사람들이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부 목적 따라 되긴 하는데 이 논문의 결론 역시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결론이죠? 결론이 완화했을 때 직접적인 효과는 좀 효과가 적을 수 없다. 있다. 네. 하지만 규제 완화의 어떤 기분을 좀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온기를 줄 수 있을 네. 것이다라는 그렇군요. 그 지도 교수님, 고성수 교수님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서 기사를 보다가 밑에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이 이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예. 집을 팔려는 사람들을 위한 엑스 전략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파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전망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는 거잖아요. 네. 비싸다는 얘기인데 뭐 비싸다는데 빚내서 사라 그러면 누가 살까 싶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일단 제 생각에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한 만큼 뭐 어쨌든 이게 시행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죠. 그럴 것 같은데 좀 네. 걱정스러워요. 이게 부동산 자산이 우리나라 전체 그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경기가 좀 풀려줘야 사람들의 기분이 좀 나아질 거예요. 네. 그럼 뭔가 가진 게 된 것 같고 그냥 그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가 결국 소비 진작이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좀 자명한 사실인데요. 저는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별로 안 좋게 보는 게 DTI 규제 60%라는 거는 한 달에 월급 받아갖고 60% 원리금 갚는 데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임 반장님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200만 원 벌어가지고 70% 해갖고 약간 140만 원 내면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 행복 지수에 DTI는 관련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금환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